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첫 시간 배운 것을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걸 복습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조세의, 조세총론에서 우리 조세의를 살짝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세의 중에서 다른 건 뭐 교양이고 납부 이행 방법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그랬습니다. 납부 이행 방법, 금전 납부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또 일시불 납부가 원칙입니다. 고기를 드시고요. 자, 근데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 또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먼저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뭐가 허용돼요? 물납 허용됩니다. 물납. 그 다음에 물납이 허용되고, 그 다음에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분할 납부가 허용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납과 분할 납부는. 근데 아무 세금이나 고개를 또 자꾸 숙이시는데 고개를 들고, 근데 아무 세금이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에 정해진 세금만 허용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그죠? 그랬을 때 지방세에는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은 어떤 것만 허용된다고 그랬어요? 딱 하나, 어떤 것만?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다른 세금은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재산세만 물납할 수 있고 그 자세한 요건은 나중에 배웁니다. 그 다음에 또 국세에서는 어떤 게 또 허용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알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물납이 허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언제 배웠냐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 분은 내 분명히 지난주에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지방세법상은 물납, 재산세만,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허용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법인세라든가 상속증여세도 허용되지만 그런 애들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만 허용된다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소득세 중에서도 종합소득세는 물납 허용 안 돼요. 이번 25회 시험에서도 물납과 분할 납부가 동시에 적용되는 세금들 옳게 짝지어준 것을 골라봐라 그랬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종합소득세가 지문에 있었어요. 보기에 있었는데 종합소득세는 물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 중에서도 뭐만? 양도소득세만 물납이 허용된다 그랬습니다. 분할납부 지방세에서 역시 재산세만 허용된다 기억하시면 되고, 또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분할납부가 허용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2절 조세 분류를 배웠습니다. 이 가운데 보니까 우리 그때 책만 하염없이 넘기지 말고, 지난주에 수업 안 나왔죠? 안 나왔으면 한번 불가피하게 한번 빠졌으면 반드시 동강을 통해서 봤어야 되는데 안 보고 그냥 왔죠? 예. 예. 아, 오전반 수업을 들어가지고?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대체? 하여튼, 자, 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간에, 지난 시간에 우리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조세 분류 있잖아요.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잖아요. 자, 분류하는데, 그럴 때,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용어를 좀 익혔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5개 세금이 있어요.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우리 5개 이 세금을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되잖아요. 부동산세법.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 2가지만 일단 우리 배웠죠? 어떤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2가지 어떤 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팔 때 내는 양도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양도소득세. 요걸 중심으로 우리 출제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세법인데, 근데 여러분요, 이 5개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있죠? 취득세는 어떤 성격의 조세이냐, 재산세는 어떤 성격의 조세이냐, 이 성격을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깔려 나오는 밑반찬, 스키다시가 있어요. 우리 밑반찬, 흔히 우리가 스키다시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일본말로. 이거 일본말 맞죠? 스키다시 뭐 이렇게 하는데, 특히 횟집 가면 스키다시가 쫙 나오잖아요. 좋은 횟집 가면은 그 전에 회 나오기 전에 그 스키다시 밑반찬 쫙 나오죠? 네, 저는 여러분요,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이게 실화인데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그 횟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어요. 자, 비교적 잘 먹는데 가리지 않고. 근데 양이 많지 않습니다. 많이 안 먹어요. 그런데 뭐든지. 근데 횟집을 가면은 그 스키다시가 쫙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먼저 먹어요. 그러면은 메인 메뉴 회가 나왔을 때 결국은 배가 불러가지고 잘 못 먹어요. 저는 그 밑반찬 좀 먹으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거 회 몇 점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소주 몇 잔 먹었죠? 그러면 이제 술도 취하고 저는 또 배도 또 부르고 그러니까 탕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거의 잘 못 먹고 그냥 나옵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안 먹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 다른 사람이라도 그걸 싹 다 비울 정도로 싹 먹고 잘 맛있게 먹고 나오면 그래도 돈이 안 아까운데 다른 사람도 별로 안 먹었는데 특히 나는 진짜 안 먹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냥 계산하고 나올 땐 돈이 진짜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계산할 때는 계산하는 자리에서는 횟집은 잘 안 갑니다. 자, 그런 거면 차라리 장어를 먹지 횟집은 잘 안 가요. 그래서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계산하는 곳에서는 그냥 갑니다. 그럴 때는 뭐 회 가성비 몇 점 먹고 그냥 나오는 거지 뭐. 자, 그런데 제가 계산할 때는 좀 돈이 아깝다. 그래서 잘 안 간다.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학원에서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수강생분들이 이제 특히 오전반이었는데 오전반 끝나고서 이제 학생 대표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몇몇이 오셔가지고 우리 저 수강생분들하고 단체로 그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교수님 같이 가시죠 그러길래 좋죠 뭐 그래. 그래서 뭘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아이 저는 뭐 다 괜찮아요. 그랬더니 한 분이 회 어떠세요 회.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이 뭐 그냥 그것도 괜찮죠 뭐. 그랬더니 다른 한 수강생이 탁 끼어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수업 시간에 못 들었어. 교수님이 분명히 횟집 안 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랬나? 그러면서 뭐 어쩌고 아이 횟집은 안 되겠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수강생들 수업을 잘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제대로 난 분명히 횟집을 안 간다는 말 안 했어요 나는. 자 갑니다. 저는 횟집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나중에 딴소리 안 하게. 저는 횟집을 가야 안 가요? 갑니다. 어느 때만 안 간다? 내가 돈 낼 때만 안 간다니까. 안 간다니까. 나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업을 꼭 잘못 들으면 꼭 이상하게 나중에 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 자 여기 보세요. 5개 이 세목의 성격을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성격 얘기할 때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그런 것들이 계속 깔려 나오는데 공통적인 밑반찬 스키다시가 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제가 가만히 책은 보지 말고 가만히 생각나는 대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5개 주요 세목은요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이 5개 주요 세목은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직접세입니다.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직접세입니다.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나 주세 같은 것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부가가치세 같은 거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납세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공급받는 여러분들한테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잖아요. 자 그런 게 간접세라고 그랬었고 얘네들은 다 직접세입니다. 그럼 또 물어봅니다. 얘네들은 종가세예요 종량세예요? 이 5개 주요 세목은 종가세예요 종량세예요? 종가세입니다 여러분. 종가세. 자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된다. 취득 가격 1억 곱하기 세율,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 보유하는 재산 가액 곱하기 세율, 벌어들인 소득 금액 곱하기 세율. 그래서 얘네들은 저렇게 가액과 금액으로 과세 표준이 표시되잖아요. 과세 표준이 수량이나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량세. 자, 종량세 이번 순환은 딱 하나만 알면 돼 일단. 자, 어떤 거요? 입문과정에서 하나만. 등록면허세는 원래 종가세예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런데 등록면허세에서 자, 발소등기, 변경등기 같은 것만, 요거만 종량세 정도입니다. 건당 6,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고 그랬잖아요. 건수, 양이 과세 표준이니까, 양이 과세 표준으로 표시되니까 종량세고, 세율은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정되니까,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액세율. 종량세일 때는 정액세율. 이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전에 배운 것도 아니고, 지난주에 그것도 일주일 전도 아니고 내가 지난주에는 수업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토요일날 왔었어요. 자,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가 오후에 배우는 거였는데. 자, 다시 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등기, 변경등기만 건당 6,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종량세 적용되고 나머지 5개 주요 세목은 다 종가세, 가액이나 금액에 따라서 세금 계산됩니다.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 5개 주요 세목은요. 5개 주요 세목은 얘네들은 독립세예요, 부가세예요? 이 5개 주요 세목은 독립세라고 그랬어요? 부가세라고 그랬어요?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독립세입니다. 얘네들은 부가세가 아니에요. 독립한 얘네들 세금 받을 때 부가해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는데 자 부가가치세는 독립세라고 그랬어요? 제가 부가세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예요? 부가세예요? 부가가치세는 흔히 줄여서 사람들이 부가세 얼마나 요번에 신고해야 되냐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는데 공부하는 동안에는 제가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독립세는 자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입니다. 독립한 세금에 부가해서 받는 부가세. 국세 중에서 부가세 어떤 게 있었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입니다. 지방세 세목 중에서 부가세가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어요?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중 부가세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자, 그래서 우리 5개 주요 세목은 다 독립세입니다, 여러분. 독립세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요, 5개 주요 세목은 보통세예요, 아니면 목적세예요. 자,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세금, 자, 그냥 공무원 월급도 주고 막 여기저기 그냥 필요한 그 재원 소요되는 데 그냥 충당하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보통세.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5개 세목은 다 뭐라고요? 예, 보통세입니다. 보통세.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 어디다 쓸지 정해져 있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목적세라고 합니다. 그 목적세는 국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와 지방세 세목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어떻게 외우라고 머리 글자를 따서 알려드렸어요? 교교농 찌였잖아요.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교교농. 국세 중에서 목적세 2가지 찌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 이렇게 해서 머리 글자를 따서 목적세 종류 가볍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어떤 거? 교교농, 찌. 얘네들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다? 보통세입니다. 사용목적 수정되잖아요. 아이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5개 이 주요 세목은 이게 공통적인 성격이 있어요. 얘네들은 다 직접세고, 종가세고, 독립세고보다 보통세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이런 것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이런 것도 했어요. 뉘집 자식이냐, 이것도 했어요. 얘기했잖아요. 어떤 마을에 여기 보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다 오후에 수업 안 듣는 사람들이구만 다. 자, 그래서 안 들었으면 내 강의를 오늘 이제부터 들으려고 하면은 저 동강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요거 한 가지 또 내가 강의하기 전에 내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제 카페 그 소개해드리고 카페 회원가입 하라고 그랬잖아요. 학원에서는 이제 OX로 10문제씩 정도씩 대략 한 10개 정도씩 해서 뭐 꼭 10개는 아니겠지만 대략 한 10개 정도씩 해서 매주 이제 전주에 배운 내용에 대한 OX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몇 내용을 별로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OX를 할까 하다가 안 했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OX가 나갑니다. 그래서 오면은 OX 문제를 푸세요. 10개씩 저 나가는데 근데 제 카페에 오시면 오지선다 문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또 계속 한 10문제씩 이제 카페에서 이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지선다 문제는 제 카페에서 다운받으시고 아침에 이제 오후에 이제 학원에 오시면 여러분들 오시자마자 OX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제 카페에서는 오지선다 문제가 매주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광고 하나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카페에 등업 신청하라고 그랬어요, 안 하라고 그랬어요? 예? 자, 노원 에듀 프로에서 첫 강의들은 누구입니다 하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했더니 벌써 동영상 강의가 올라가지고 전국에서 동영상 수강생분들이 또 이렇게 오히려 여기 있는 수강생분들 더 많이 동영상 수강생분들이 카페에 가입하시면서 하신 분도 계시고 물론 여기서도 이제 몇몇 분이 이따가 제가 이제 이름을 읊어드리겠지만 몇몇 분이 또 이렇게 카페에도 가입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전히 보니까 안 했단 말이죠. 대부분 안 하시고 그러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문제 다운 받으시고 요지선다 문제도 그렇고 다음 주 아직 문제 안 올라가 있어요. 제가 다음 주 한 월요일 정도면 월요일 정도면 아마 문제가 다 올라가 있을 건데요. 여기 한번 봅니다. 아니면 내일 오후에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자, 여기 보세요.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자, 지난주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 배운 거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하고 잊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계속 가기만 하면 뭐야 앞으로만. 자,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 드렸어요. 어떤 마을 입구에서 그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담소를. 근데 그 동네 젊은 애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어른들을 보고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럼 그 동네 어른들이 뒤통수 해야 되고 한마디씩 한다고 그랬죠? 감나무집 셋째 아들 저거 싸가지고 됐다 셨구나 바로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세 총론에서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줄여서 농특세하고 이 지방교육세 있잖아요. 이 지방교육세하고 자, 얘네들을 보면 항상 뉘집 자식이냐 이거 떠올리라고 그랬잖아요. 농어촌 특별세는 뉘집 자식입니까? 국세고 그 다음에 자, 교교농 목적세죠. 농어촌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해서 쓰려고 걷는 목적세고 얘 또 뭡니까?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얘 뉘집 자식입니까? 지방교육세는? 얘 지방세고 그 다음에
목적세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요거 반드시 우리가 딱 알아두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5개 우리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 밑반찬 스키다시요. 자, 얘네들은 다 직접세고 종가세고 독립세고 보통세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요걸 여러분들이 통해서 우리가 용어를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세목 주요 세목들의 성격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재 자 어디까지 했냐면 일단 우리가 뭐 그 조세 분류 관련한 얘기들을 우리가 쭉 했어요. 자, 그런데 그 교재 우리가 그래서 199페이지, 199, 200페이지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예요. 200페이지까지 한 거고. 교재 200페이지, 입문서 우리가 200페이지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201페이지부터는, 이제 201페이지부터는 이런 내용들을 그냥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모르겠으면 굳이 이 말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배워요. 그리고 203페이지, 6번에 가산세에 관한 얘기 있죠?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가산세에 관한 거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넘기시면 204페이지 가산금에 관한 거 있죠? 중요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따가 오늘 이제 배워요. 살짝 어떤 내용인지. 자, 가산세와 가산금을 배우는데 입문 과정에서는 자세한 내용보다도 이제 용어 위주로 이 가산세가 어떤 경우에 나오고 가산금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 나오는 건지, 어떤 제재로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 건지를, 의의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다음 순환에 차차 이제 배워 나갑니다. 이따가 배울 거고요.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206페이지 지방세 총론 있잖아요. 지방세 총론. 자, 206페이지, 207페이지 내용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또 208페이지 지방세 기본법이란 법 있죠. 우리가 조세 총론 부분은 대개 지방세 기본법이란 법과 국세 기본법이란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세를 과세하는데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이고 용어 정의가 나와요. 지방세 기본법에. 근데 용어를 208페이지, 209페이지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모르겠으면 굳이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다 저절로 알게 돼요. 자, 수업 시간에 다 얘기하니까. 자, 오늘은 진도는 210페이지 있죠? 210페이지. 210페이지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광고도 드리긴 드렸었어요. 210페이지 동그라미 16번에 신고납부, 그 다음에 부과 징수, 또 19번에 보통징수, 20번에 특별징수, 23번에 가산세, 24번에 가산금 있죠? 이런 말들이 어떤 건지를 제가 이제 소개를 쭉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수업 시간에 저 지난주에 광고 드렸어요. 오늘 수업을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오늘 배우는 내용이 뒤에서 이어져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가 이제 여기를 다 지우고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징수 방법이요.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이것을 제가 쭉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가 날라와요. 근데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금을 자진해서 계산하고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그런 세금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 방법에 관한 것은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고, 오늘 이 설명드린 내용 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일단 쫙 다 듣고 필기는 이따가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기는 쉬는 시간에 하시고 설명을 먼저 쫙 듣습니다, 여러분. 자, 고기 한번 드시고요. 우리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스트레칭부터 한번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여러분 합니다. 자, 목 운동부터. 예. 아이고,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 좌로 우로 돌리시고요. 예.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예.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은 오전에 인천에서 강의가 있어요. 인천에서 오전에 강의를, 자, 이렇게 오전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인천에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점심 먹고 여기 노원에 왔어요. 그래서 노원에 와가지고 뭐 했냐고요? 노원에 와가지고 사우나에서 잠자다가 자, 좀 전에 대충 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간에 오전에 강의하고 인천에서 강의하고 또 저녁 때는 여기 서울 노원에서 와서 또 강의하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막 돌아다니고 그랬더니 괜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피곤하네요, 여러분들. 자, 여기 봅니다. 힘차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맛배기를 살짝 보여드렸어요. 우리가 세금 계산은 지방세나 국세나요, 요 과세 표준이라는 거, 과표.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과표라는 것이 결정하는 과정이 복잡해요. 우리가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어떤 것을 과세 표준으로 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계속 중요하게 공부합니다. 시험에서 중요하고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 표준을 결정하느냐 이 과정이 양도소득세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건데 뒤에서 하여튼 이 과표라는 게 결정이 되면요 곱하기 세율을 해요. 법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요 과세 표준이라는 걸 과표라는 것은 우리 같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요. 어떤 세금은 납세의무자는 못하고 요 과세 주체만이 요 과표를 결정합니다. 납세의무자가 결정하든 과세 주체가 결정하든 과표를 세율은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딱 세율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세율은 법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 곱해줍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을 구해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을 과표라는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는 결국은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는 말은 즉 세액 결정을 이 과세 표준과 세액 요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과 같은 건데 세액 결정 누가 하느냐 그 말은 또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기 봅니다. 우리 같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가요 1차적으로 이렇게 요 과표를 결정합니다. 곱하기 세율 산출세액 즉 세금 계산하는 세금들이 있고요. 또 어떤 세금은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 국가나 지자체 과세 주체가 요걸 결정합니다. 자, 과세 연락에 설명 다 했는데 1시간 끝나고서 어떤 수강생이 저한테 실화예요. 교수님 과주가 뭐예요? 과주가. 이렇게 묻는 수강생인데 힘 빠지게. 자, 과세 주체예요. 과세권자. 국가나 지자체, 즉 세무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이게 세무 공무원만이 과세 주체만이 세금을 계산하는 조세도 있고 어떤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하는 조세도 있어요. 위에 걸 한번 볼까요? 그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지는데 자, 위를 보면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국가나 지자체 요 과세 주체에게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고 납부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 납부 방법. 근데 국세에서는요 똑같은 얘기를 용어를 좀 지방세와 국세 용어를 구별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국세에서는 이런 징수 방법을 신고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납세. 근데요 법령상으로는 다 신고납부예요. 신고납부. 근데 학자들이 그냥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똑같은 얘기를 달리합니다. 지방세에서는 신고납부, 국세에서는 신고납부. 우리는 그냥 신고납부 방법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신고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신고납부 방법은 그러니까 일단 이거예요.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권자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이런 징수 방법을 말한다는 것. 그 다음에 과세 주체만이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계산된 세금을 납세 의무자에게 있죠.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통징수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 방법.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국세에서는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그래서 정부 부과과세 또는 부과과세 방법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부과과세 또는 정부 부과과세 방식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렇게 해서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징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다시요. 신고납부 방식은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을 1차적으로 계산한다? 납세의무자가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고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 방법이나 부과세 방식은 과세주체만이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권자에게 뭐하고 납세 고지서를 계산된 세금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 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하게 합니다. 불성실하게. 그러니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다거나 아예 또는 신고하긴 했는데 적게 신고한다거나 또는 아예 납부를 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납부하긴 했는데 적게 납부한다거나 이렇게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납부를 해요. 불성실하게 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세 제재를 받습니다. 가산세 제재를 받고요. 가산세 제재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징수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과세 주체가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에는 뭐가 있냐면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기한. 자, 용어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별건 아니고요. 우리가 기간이라는 게 있고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용어 설명 잠깐 드리면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 쭉 이렇게 연속된 시간을 얘기합니다. 연속된 시간. 그래서 자,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 그래서 뭐 소득세 과세 기간 그러면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쭉 연속된 시간, 이 기간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한은 기간에서였죠. 요 기간, 요 때부터 요 때까지 요 기간에서 기간의 끝, 요 특정 시점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특정 시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요 60일 되는 날 있죠? 요거 하루만 딱 지나도 제재를 받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간의 끝, 기한. 우리가 한계할 때 다다를 한자잖아요. 기간의 끝, 기한, 언제까지, 그 다음에 기간, 언제부터 언제, 이거고.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여러분. 자, 고지서에는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기한이 있는데 그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예요. 자, 미납부합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 산, 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은 가산세와 가산금을 막 혼동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여다 보면 수강생들도 그래요. 그런 사람도 가끔씩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듣기에는요, 가산세라고 해야 되는데 가산금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가산금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물어본다, 가산금을 물어본다고 하는데 가산세 관한 얘기인데 가산금을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있어서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게 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 제재를 받고요. 또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는 세금,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아셨죠?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 불이행하면 가산세고,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고, 그 다음에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고? 가산금이고요. 자, 그래서 구별하고. 자, 위에 같은 징수 방법은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1차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럼 가산세 제재를 받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과세 주체가요. 자, 세무공무원이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을 계산합니다. 우리가요, 세금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취득세라든가 소득세 내야 되는데 신고 납부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날라와요?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1차적으로 이제 세금 계산을 안 했죠. 불성실하게 했으니까 2차적으로는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을 계산해요. 다시 과세 표준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다시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구해진 산출세액 있잖아요. 산출세액 다시 구하고, 자, 산출세액 다시 구하고 과세권자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가산세를 합해요. 가산세 합한 금액을, 요 가산세를 자,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납세 고지서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가산세가 만약에 법에 의해서 나중에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건데 20만 원이 예를 들어서 계산됐다고 쳐요.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을 계산했더니 100만 원이 계산됐어요. 그러면 요 가산세를 자, 조세 요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조세 가산세 20만 원을 포함해요.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내요? 120만 원 내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런 거지. 벌써 지그시 눈 감으려고 하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 어떤 자세로 수업을 듣든 다 용서합니다. 자기 편한 자세로 수업 듣기 편한 자세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껌 씹는 것도 다 괜찮습니다. 졸리면은 수업 시간에 껌 씹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소리만 안 나게 막 씹으세요. 졸리지 않게. 근데 제가 제일 용서 못하는 자세는 이거예요. 이거. 이 자세 이거 용서 못해. 이거는 그냥 사과 같은 내 얼굴이 아니라 이거는 이거 하면은 틀림없이 사람이 자꾸 여기 요 손에 머리를 자꾸 의지하게 돼. 그래서 의지하게 되고 자꾸 의지하다 보면 이게 졸립단 말이지, 여러분들. 그래서 자, 요거만 빼놓고는 어떤 자세로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해서 듣든 짝다리를 짚든 뭐 알아서 껌을 씹든 뭐 상관없습니다. 서서 일어나서 졸리면 수업을 듣든 다 용서하는데
이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고리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는 이 가산세 합한 금액을 이제 보내겠죠. 근데 고리서에는 또 납부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그런데 그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또 미납부해요. 자,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제재를 받는다? 자, 고리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고리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내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 아까 저기서 그랬어요?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가산세가 적용되고 또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는 세금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지방세에서요. 취득세. 자, 그 다음에 자, 이번 순환에서는 등록면허세까지 2개 세금만 배우세요. 더 있어요. 나중에 더 배울 건데 오늘은 2개만이요. 자,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은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얘네들은. 자, 근데 여기 잠깐 보세요. 얘네들은 원칙적으로는 납세무자가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고 납부예요. 자, 그런데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또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한 곳에다가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고리서를 통해서 징수하니까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자, 금방 얘기했잖아. 이런 징수 방법을 뭐라고 한다? 보통 징수 방법이야. 자,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은 원칙은 신고 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니까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 방법으로 도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은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뭐도 적용될 수 있어요? 가산금도 이렇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딱 보니까 지금 가산세도 적용되고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 가산세에는요. 이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뒤에 이 그림 구조상 보세요. 이 뒤에 나오는 이 가산금이 어떻게 이 가산세에 포함돼요?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옛날에 이렇게 나왔어요.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오, X죠?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고. 여기 왜 이렇게 더워요, 여기? 예? 지금 히터? 예. 자, 우리 수험생은 적당히 춥고 적당히 배고파야지 너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졸려요.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쉬는 시간은 모르겠지만 수업 전에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히터를 좀 이렇게 낮추라고 하세요. 예, 여러분들은 적당하면 나중에 여름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요. 여러분이 적당하잖아요. 그러면 여긴 더워요. 저는 덥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는 너무 좀 더우면 안 돼요. 좀 추워야 집중력이 생기지. 너무 더우면 집중력이 떨어져. 자, 그래서 여기 봅니다. 당연히 이 가산세에는 가산금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자, 가산세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가산세가 20만 원 붙었어요. 자, 고지서를 보낼 때는 120만 원 내라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죠? 그렇지만 가산금의 기초가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될 수 있지만 가산세에는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이런 내용.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렇게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 대표적인 예, 어떤 거냐. 납세, 과세권자가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에 미납부하면 가산금이 적용되고. 자, 이렇게 보통 징수로 징수하는 대표적인 조세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오늘 한 가지만 알고 가면 돼요. 재산세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알고 가면 됩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되고 얘는 가산금만 적용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얘는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세금입니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어요. 재산세 문제에서 나중에 이제 계속 몇십 번 얘기해 드릴 건데 재산세 문제에서 뭐 안 했다고 가산금 적용된다? 무조건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 자,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무조건 틀리고 가산금만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세하는 국세, 정부 부가가세 또는 부가가세 그러는데 여기 봅니다. 어떤 게 있냐면 종합부동산세 있죠? 이 종합부동산세는 가만히 있으면 세금 내라고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그래요. 얘는요.
원칙 고유서가 날라와요. 종부세. 가만히 있어 고유서가 날라오는데 때가 되면 납세 고유서를 딱 바꾸서 납세무자가 쉬통에 딱 해가지고 쉬통에 해가지고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할 수도 있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부과가세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이 종합부동산세 있죠? 신고납세하는 세목 중에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자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재산세랑 항상 같은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이기 때문에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재산세는요 원칙 보통징수하는데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다 X입니다.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오해하면 안 돼요. 올해 재산세 고유서가 날라왔는데 쉬통에 버리고 신고납부하겠다 안 돼요. 재산세는 고유서를 통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해.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부과가세하는데 고유서가 날라오는 납세무자 쉬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리고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뭐만 적용된다? 가산금만 적용된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다. 내가 분명히 오늘 금요일이죠? 11월 14일 금요일 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자, 그래서 나중에 딴 얘기하면 안 되고 가산금만 적용되고 재산세는. 근데 종부세는 원칙은 부과가세고 얘도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고 상속증여세도 그렇고 정부 부과세는 세금이 더 있지만 다른 거 몰라도 되고 종부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세에서 신고납세하는, 신고납부하는 국세,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국세가 자, 더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소득세, 양도소득세 포함한 양도소득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같은 이런 웬만한 국세들은 다 뭐하냐면 신고납부입니다. 신고납부. 그래서 자, 신고납부하는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웬만한 국세는 다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서 요 구조를 나는 생전 필기라고는 난 필기하기 싫다나. 자, 이런 사람들도 반드시 이따가 쉬는 시간에 요 내용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필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머릿속에 딱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고납부 방식. 다시요. 자, 지금 물어볼게요. 그럼 다시요. 절 보세요. 취득세는 신고납부 원칙으로 해요? 보통징수예요? 신고납부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예요? 보통징수예요? 신고납부 원칙입니다. 대답을 왜 안 해? 대답을 하라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전업관 인원도 많지 않은데. 자, 재산세는 신고납부 원칙이에요? 보통징수 원칙이에요? 보통징수입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에요? 부가가세가 원칙이에요? 예?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에요? 부가가세가 원칙이에요? 지금 금방 얘기했구만. 보면서도. 뭐가 원칙이야? 부가가세가 원칙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에요? 부가가세가 원칙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에요? 부가가세가 원칙이에요? 예?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5개 우리 시험에 중요한 세금들이 어떻게 징수되느냐 상식처럼 알아두시고 이 구조를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가산세가 나오고 어떤 경우에 가산금이 나오는지. 아셨죠? 이 얘기. 그럼 다시 한번 우리 교재를 통해서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러면 210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가 입문서라 지금 자세히는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기본서 가면은 자세히 이제 좀 더 나와 있고 제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10페이지 동그라미 16번에 신고납부 봅니다. 포인트는 납세 의무자가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사각형, 그 다음에 쭉 밑줄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 과금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신고납부 방식은 누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한다고요? 납세 의무자가. 계산된 세금을 과세권자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부과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지자체장이 지방세 기본법 또는 법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징수도 같은 말이에요. 뭐 지자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서 기본법 등 법령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자체 징수금을 거둬들인 것을 말한다는데 지자체 징수금이 뭔지는 나중에 우리가 배워요. 그냥 지방세와 뭐 체납처분비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배우고요. 19번 보통징수를 봅니다. 세무공무원이 자 그러니까 요게 포인트죠. 박스에 놓고 그 다음에 밑줄입니다. 보통징수 방식은 누가 세금을 계산한다고요? 세무공무원이.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고? 가산세.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세금 납부기 한내 보통 징수할 때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고? 가산금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에 특별징수가 나오는데 그거 조금 이따 보고 23번을 봅니다. 가산세 봅니다.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 기본법 및 법령에 따라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자, 밑줄이죠.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가 얘기했죠.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저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가산세에 포함돼?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아셨죠? 포함한다 바꾸면 틀리는 거고 밑줄이고. 그 다음에 24번 가산금입니다.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자,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세금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요, 지방세 기본법 또는 법령에 따라서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한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계속 안 내고 버티면요, 일정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 일반 가산금이 아까 그 가산금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자,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 기억번과 니은번이 나와 있죠. 여기에 어떤 구조인지를 한번 설명 잠깐만 살짝 드릴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이 숫자를 정확히 우리가 외우셔야 돼요.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맛배기로 살짝만 그냥 어떤 구조인지만 말뜻만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세금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사례도 연습할 거예요. 만약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금을 내라고 그랬어요. 7월 31일까지 세금을 내라고 그랬는데 이 7월 31일 납부기한 있죠? 하루만 딱 지나도요. 자, 하루만 딱 지나도 8월 1일이 되잖아요. 아침에 헐레벌떡 뛰어가서 세금을 내더라도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면 이게 일반 가산금이라고 그래서 일반 가산금이라는 게 가산돼요. 이것은 체납세액에 이게 이제 3%가 적용돼요. 체납세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뭐 체납세액의 3%.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숫자 나오면 지금 어려워하니까 그냥 자 3%. 요 체납세액이 일반 가산금은 3%가 딱 적용돼요. 체납세액이 100만 원이면 3만 원 이렇게. 하루만 딱 지나도 8월 1일만 딱 되면 하루만 지나도 3%를 이렇게 깔아 놓습니다. 체납세액의 3%를. 그 다음에 이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있죠? 요거 지나서 한 달, 8월 31일이죠? 요 한 달이 또 딱 지나잖아요? 자, 그러면, 저 9월 1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요 한 달이 딱 지나면 이때부터는 이제 일반 가산금에다가 더해가지고 이 3%는 일단 하루만 지나도 무조건 깔아 놓는 거예요. 요건 일단 깔아 놓고 그 다음에 기한 지나서 이제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있죠. 중가상금이라는 게 적용돼요. 중가상금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이 중가상금이라는 것은 자, 한 달씩 지날 때마다 1.2%씩 해가지고요. 끝까지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요. 60개월에 한해서 중가상금이 적용됩니다. 60개월에 한해서. 60개월에 한하는데 60개월에 한해서 적용되는데 5년이잖아요. 1년 12달러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용됩니다. 그러면 일반 가산금 3%, 그 다음에 중가상금은 1.2%씩 해서 60개월이니까 자, 최대 몇 프로까지요?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72%까지 적용돼요. 그러니까 토탈에서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적용될 수 있다? 75%까지 가산금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중에는 정확히 숫자까지 알아야 되지만 오늘은 이 정도만 살짝 한번 봅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볼게요. 기억번 일반 가산금이요. 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이건 하루만 지나도요. 그냥 체납된 지방세 100분의 3 몇 프로? 밑줄입니다. 3%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다만 여기도 밑줄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당연하지.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들끼리 조금 늦었다고 뭐 가산금 부과 뭐 어차피 그 돈이 세금에서 나가는 건데 뭐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고 니은번 중가산금을 봅니다.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밑줄입니다. 매 1개월이 한 달씩 지날 때마다 계속 밑줄입니다. 체납된 지방세 1000분의 10이니까 1.2%죠. 100분율로 하면 1000분의 10이니까 100분율로 하면 1.2%입니다.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자, 일반 가산금 아까 3% 있죠? 거기에 가산해서 더해서 징수합니다. 이 경우 쭉 밑줄이요. 중가산금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기간은 몇 개월이요?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60이니까 최대 72%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이제 사례 연습은 나중에 우리가 다음 순환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가산금 이 말뜻만, 일반 가산금, 중가산금 말뜻만요. 다시 저를 보세요. 일반 가산금이라는 것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언제까지 내라고 했을 때 그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다음날 뛰어가서 내든 그 다음날 뛰어서 내든 무조건 그냥 일반 가산금 3%는 하루만 넘어도 일단 깔아놓는 거예요. 이 3%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안 내고 계속 버티면 중가상금이 적용되는데, 자, 이 일반 가산금 3%에다가 더해서 중가상금 적용되는데 1.2%씩 60개월까지만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조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자세한 거 이거 몰라도 어떤 경우에 가산금이 나오고 어떤 경우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은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징수 방법, 신고납부, 보통징수, 또 그 다음에 가산세, 가산금에 관한 용어 설명을 오늘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어 설명을 드렸고, 특별징수가 어떤 거냐? 자, 210페이지 20번 있잖아요. 특별징수. 여기 어떤 건지 우리 다음,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면 아니구나. 우리가 조금 내가 늦게 시작해죠. 특별징수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방법 여기 봅니다. 징수 방법은 세금 징수하는 방법은 있죠. 세금 징수하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신고 납부 방법,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라고 하죠. 자, 보통 징수 방법, 자, 또는 국세에서는 이제 부가가세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특별징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징수 방법, 특별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이걸 똑같은 얘기를 원천징수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원천징수 들어보셨죠? 소리가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여기 또 문 열어놓으니까 그렇네. 자, 원천징수란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특별징수, 원천징수. 이게 어떤 거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필기는 이따 쉬는 시간에 하세요, 여러분, 저거. 자, 우리, 직장 다니신 분들은, 자, 여기 뭐 사업주도 계시겠지만, 직장 다니신 분들은 우리가 월급 명세서를 잘 보시면은, 자, 뭐가 있어요? 사업주가 나한테 소득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 근로소득세 세금 떼고 주죠? 근소득세를. 예? 근로소득세. 예전에는 갑종근로소득세, 을종근로소득세, 소득이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서 뭐 갑종근로소득세, 을종근로소득세 나눠서 우리가 흔히 갑종근로소득세를 갑근세 줄여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갑근세 들어보셨죠? 예, 그게 갑종근로소득세 줄임말인데, 예, 우리 지금은 갑종과 을종 구별이 폐지되고 그냥 근로소득세입니다. 근소세. 자, 근로소득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근로소득세는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근로자입니다. 당연히 납세 의무자는 근로자가 되겠죠? 근로자예요. 그런데 근데 세금은 보세요. 근로자가 근소세 처음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사업주가 소득 지급할 때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했는데요. 징수 의무자라고 합니다. 징수 의무자가 누구냐면 사업주예요.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요. 자,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요. 세금을 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하게 합니다. 납입하게 하는데, 이런 그때 국세에서, 소득세 같은 국세에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원천징수 방식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소득세 낼 때는요, 부가세로서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강조드렸어요. 지방소득세는, 지금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작년까지는 이게 지방소득세가 2013년도까지는 지방소득세가 얘가 부가세였었는데, 소득세액의 10%로 부과되는 부가세였는데 2014년도부터는 이제 독립세로 전환돼서 독자적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소득세 같은 것을 낼 때 지방소득세를 여전히 함께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낼 때. 그렇지만 부가세로서는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지방소득세도 계산해서 소득세법에 의해서 계산한 이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이 지방소득세도 함께 냅니다. 그러니까 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근소세만 떼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함께 떼가지고 이걸 세무서에 냅니다. 그럴 때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에서 납부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뜻만 알면 돼요. 아셨죠? 특별징수. 그래서 특별징수 방식 나중에 이제 이 특별징수 취득세는 이게 특별징수를 방법이 하는 경우가 없어요. 취득세는 이제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없는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허청에 우리가 특허 출원하면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걷어서 지자체에 나중에 주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어떡하네 지금은 그런 것까지 몰라도 되고 말뜻만. 자,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지방세에서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이자 소득이 발생하죠. 그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자, 여러분들이 세금 계산에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통장 정리할 때 보면 애초에 은행에서 이자 소득세 자 떼고 주죠. 예, 그런 것들. 저 같으면은 자 제가 강의하는 곳에 저 마이크 잡으면 공짜로 마이크 하는 법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 거의 공짜로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없고 마이크만 잡고 제가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저는 돈 없는 곳에서 마이크는 노래방에서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노래방에서도 마이크를 여러 번 오랫동안 안 잡습니다.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아도 그냥 한 곡만 부르고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건 믿거나 말거나 이고 어쨌간에 그 안 잡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간에 노래방에서도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잠깐 잡고 내려놓습니다. 만약 돈이 나온다 그러면 오래 잡고 있었겠죠 제가. 근데 어떡하네 돈이 없는 곳에서 마이크를 잡지 않습니다.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면 다 돈이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다 강의를 한다고 해서 자 그러면 어디서든 인세든 뭐든 뭐 다 이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저한테 저는 점포 없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는 애초에 다 세금을 떼고 줍니다. 그런 징수 방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원천징수. 지방세에서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방식. 아셨죠? 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210페이지 잠깐 요거 보고 쉴게요. 20번의 특별징수.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특별징수. 특별징수의 대표적인 예를 거기다가 뭐 하나만 적어놓냐면 특별징수의 예를 이렇게 해놓고 지방소득세 거기다가 하나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일단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지금 아직 등록면허세를 안 배워가지고 잘 모를 건데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데 그냥 거기다가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이렇게만 좀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자, 얘네들이 등등이 특별징수하는 세금들입니다.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도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놓습니다. 이렇게만. 자, 그렇게 적어놓고 말뜻 이해하셨으면 됐습니다. 12월 과정은, 입문과정은 용어를 익히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아셨으면 됐고, 그 다음에 잠시 쉬셨다가 제가 이제 213페이지 조세 총론. 자, 여기 총설 여기 표 있죠? 여기서 이제 좀 의미가 있는 어떤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